퇴직 후 쪽박찬 박영진 교수의 베트남 투자 실패 실화. 일장 화려한 퇴임식. 2020년 2월 35년간 몸담았던 대학 강단에서 내려오는 날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 경영학과 교수였던 박영진 65교수는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의 박수 속에서 퇴임했습니다. 강당 뒤편에는 꽃다발과 케이크, 그리고 그간 함께한 동문들이 준비한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교수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유인 되셨네요. 인생 이막 멋지게 시작하시길. 퇴임 후 영진은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합쳐 약 12억 원의 자금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집도 이미 완납한 상태였고 아들 둘은 모두 장가를 가서 제 몫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야말로 노후 걱정 없는 황혼이었죠. 그런데 퇴임식이 끝난 다음 날, 오랜 제자이자 현재 대기업 해외사업부에서 근무하는 김대호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꺼낸 말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교수님, 베트남에 투자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지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장 달콤한 제안. 대호는 베트남 호치민에 조성되는 신도시 개발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정부 승인도 이미 났고 대기업 자회사까지 참여하는 프로젝트라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가 2%도 안 되잖아요. 여긴 최소 연 15% 수익이 보장됩니다. 5억 넣으시면 1년에 7,500만 원은 그냥 나옵니다. 영진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경영학을 가르쳤던 사람이라 투자에 대한 지식은 있다고 자부했지만 해외 부동산 투자 경험은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대호가 들이민 자료와 이미 투자한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교수님, 이건 제 체면을 걸고 말씀드리는 겁니다라는 말에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좋아, 대호. 그럼 5억만 먼저 해보자. 그 한마디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3장 첫 방문, 황홀한 착각. 2020년 3월 초 이른 새벽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은 적막했지만 출입국 심사대 앞에는 마스크를 쓴 여행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막 퍼지기 시작하던 시기였지만 영진은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생각에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자마자 대호가 서류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거 이번 현지 프레젠테이션 자료입니다. 오늘 저녁에 투자자 모임이 있을 거예요. 깔끔하게 인쇄된 브로슈어에는 호치민 강변의 황금빛 야경과 반듯하게 늘어선 초고층 아파트들이 합성된 조감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향후 3년간 가치 3배 상승, 국제공항 확장 예정, 정부 승인 완료 같은 문구들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영진은 그동안 경영학 강의에서 수도 없이 다뤘던 수익률 리스크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이 화려한 자료 속에서 리스크는 마치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준비가 돼 있다면 정말 안전한 투자 아닐까? 호치민 탄손락 공항에 도착하자 습한 공기가 후끈하게 밀려왔습니다. 공항 밖에서는 검은색 SUV 한 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운전석에는 베트남 현지 코디네이터링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웰컴 투 베트남, 프로페서 박. SUV는 곧바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한국에서 보던 삭막한 공사 현장과 달랐습니다. 넓게 펼쳐진 평지, 멀리서 보이는 강, 그리고 간간히 서 있는 대나무 숲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겼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공사장 한켠에는 노란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포크레인을 조종하며 토양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린이 손짓하며 설명했습니다. 저쪽 강 건너편은 이미 외국인 투자자에게 다 팔렸습니다. 교수님이 보실 구역은 바로 여기 강변 라인입니다. 뷰가 최고예요. 영진은 SUV에서 내려 강변을 걸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강물은 잔잔했고 그 뒤로 펼쳐진 평야는 마치 미래의 도시를 기다리는 빈 도화지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완공된 아파트 단지와 상가, 쇼핑몰, 그리고 분양 광고를 보고 줄 서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날 저녁 호치민 시내 중심가의 5성급 호텔에서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호텔 로비는 대리석 바닥 위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고급 향수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연회장에는 이미 10여 명의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성장 그래프와 개발 계획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대호가 나서서 소개했습니다. 여기 계신 박 교수님은 한국경영학계의 권위자이십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순간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졌고 현지 사업가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해산물 요리의 풍미, 건배사의 호탕한 웃음소리. 영진은 그 순간 자신이 선택받은 투자자라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오랜 제자인 대호가 옆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3년 뒤 이곳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보세요. 그때 교수님은 이 자리에서 웃으면서 그때 잘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은 술보다 더 깊이, 더 달콤하게 영진의 가슴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건 기회야. 놓치면 바보지. 사장 두 번째 투자. 첫 번째 투자 계약을 마치고 귀국한 영진의 일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으로 베트남 부동산 뉴스와 환율을 확인했고 저녁에는 대호가 보내오는 현장 사진과 짧은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난번 방문 때 보지 못했던 새로운 건물 기초공사, 그리고 퓨처시티 2023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동영상에는 드론으로 촬영한 듯한 개발지 전경과 강변의 노을이 담겨 있었는데 그 빛깔은 마치 곧 부자가 될 당신의 미래를 암시하는 듯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진은 내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구나 하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 첫 투자금 5억 원을 송금한 지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영진에게 대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수님, 지금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대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우선 분양권이 하나 생겼습니다. 원래는 내부 핵심 투자자에게만 주는 건데 교수님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가 솔직히 그냥 넘길 수 없는 기회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교수님, 이 구역은 완공되면 강변 1열이고 주변에 국제학교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외국인 전용 쇼핑몰까지. 솔직히 이건 2년만 버티면 시세 차익이 최소 2배는 됩니다. 흔들리는 마음. 영진은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배라면 8억이 16억 아니 첫 투자금까지 합치면.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곧 이성적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지금도 이미 5억을 넣었는데 또 넣는다고? 혹시 위험 부담이 커지는 건 아닐까? 그때 대호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교수님 아시죠?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건 일주일 안에 계약이 끝납니다. 못 잡으면 그냥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그 말이 마음속 방어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영진은 자신도 모르게 대호의 말을 합리적인 설득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반응. 다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도 투자금이 큰데 또 한다고? 당신이야 투자 공부 많이 했다지만 이건 해외잖아. 아무리 대호 씨가 믿을만 해도 조심해야 하지 않겠어? 아내의 표정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영진은 이를 투자에 대한 무지로 치부했습니다. 여보, 세상 모든 돈은 리스크를 안고 버는 거야. 그리고 대호는 내 제자야. 나를 속일 이유가 없지. 아내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 식탁 분위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결정. 결국 영진은 며칠 뒤 은행에 가서 예금 2개를 해지했습니다. 창고 직원이 혹시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하고 묻자 영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인생을 바꿀 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추가로 3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총 8억 원. 그가 평생 벌어온 돈의 대부분이 이제 베트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영진은 조금의 두려움보다도 이제 곧 부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아내가 뒤척이며 긴 한숨을 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영진은 잠시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오장균열의 시작. 2022년 8월 무더운 여름 한가운데 영진은 대호로부터 한 통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이번 달 공사가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행정 절차가 늦어져서요.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그 한 줄 메시지를 읽는 순간 영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찡그려졌습니다.
그동안 매달 올라오던 현장 사진과 영상이 2개월째 멈춰 있었고 대호의 연락 빈도도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변한 현장 소식. 호기심 반 불안 반으로 베트남 부동산 뉴스를 검색하던 영진은 한 기사 제목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호치민 신도시 개발 환경 규제 문제로 허가 재검토. 기사를 클릭하자 사진 속 현장은 몇 달 전 자신이 걸었던 강변이었지만 포크레인 대신 잡초와 물웅덩이가 가득했고 공사 중단이라는 표지판이 서 있었습니다. 영진은 재빨리 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호야, 이게 무슨 기사냐? 우리 투자한 데 맞는 거 아니냐? 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아, 교수님. 맞아요, 그 구역인데요. 이건 단순한 환경 영향평가 절차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설명은 겉으로는 합리적이었지만 영진의 가슴 한쪽 구석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귀에 들려오는 잡음. 며칠 뒤 투자자 중 한 명인 이창훈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교수님, 혹시 요즘 대호 씨랑 연락 자주 하십니까? 저는 지난달부터 전화도 잘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들은 얘긴데 개발사 대표가 바뀌었다던데요. 영진은 처음 듣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표가 바뀌었다고요? 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도 있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영진은 손에 들린 휴대폰을 한참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불길한 시나리오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영진은 급하게 비행기 표를 예매해 호치민으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때 포크레인과 작업자들로 분주했던 현장은 잡초와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었고 기초공사 철근은 녹슬어 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공사장 입구에는 무단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고 인근 가게 주인에게 물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여기는 몇 달 전부터 멈췄어요. 개발사 사장이 바뀌고 투자금 문제로 싸우고 있다던데요. 영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옆에서 리니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잠시 멈춘 것뿐입니다. 금방 재개될 거예요. 그러나 린의 웃음은 예전처럼 자신감 넘치지 않았습니다. 밤의 호텔방. 그날 밤 5성급 호텔 객실에서 영진은 창밖 야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강변 도시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속에 자신이 투자한 미래의 도시는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손에 쥔 와인잔 속 붉은 빛이 이제는 승리의 색이 아니라 경고등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서 불길한 예감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6장 사라진 대호. 한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채 안 되었을 무렵 영진은 또다시 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호야, 이번 달 상황 좀 알려줘야지. 사진이든 뭐든 보내봐. 그러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기계음뿐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하루 이틀쯤은 바쁘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회색 실루엣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본 순간 영진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호야, 무슨 일 있냐? 연락 꼭 좀 해라. 심각한 얘기다.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투자자 모임.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영진은 이창훈 씨를 포함한 다른 투자자들과 긴급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 장소는 강남의 한 커피숍 2층. 창가 자리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도 지난주부터 연락이 안 돼요. 저는 더 심각합니다. 계약서 사본을 다시 확인해보니 우리가 알고 있던 개발사 명칭이 서류에 없어요.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서류에 명시된 회사는 대호가 말하던 개발이 아니라 뜻도 보도 못한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이메일. 그날 밤 영진은 낯선 발신자에게서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영어와 베트남어가 뒤섞인 장문의 내용, 구글 번역기를 돌리자 핵심은 이랬습니다. 귀하가 투자한 프로젝트는 현재 법적 분쟁 중입니다. 일부 현지 파트너가 투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있으며 관련자 중 한 명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영진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해외로 출국, 그게 대호일까?
마지막 흔적. 영진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호의 옛 SNS 계정을 뒤졌습니다. 그러다 2주 전 누군가 찍어 올린 사진 속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하얀 셔츠 차림에 싱가포르의 고급 카지노 로비 앞에서 웃고 있는 대호. 사진 속 그는 투자자들의 돈으로 만든 듯한 번지르르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영진은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기보다 설마라는 마지막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결심. 그날 밤 영진은 변호사 사무실 예약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해외 투자 사기건입니다. 증거는 많습니다. 그리고 잃은 돈도 큽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방울 소리가 마치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가는 듯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7장 교훈. 영진은 그 후 매일같이 자책했습니다. 경영학을 가르친 내가 이런 어이없는 일에 당하다니.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투자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해야 한다는 것. 아무리 달콤한 제안이라도 검증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최고의 수익이라는 것을. 그는 지금 무료 투자 강연에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저는 8억 원이라는 수업료를 냈습니다. 제 강의는 그 수업료에서 나온 겁니다. 평생 모은 돈은 모르는 나라의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지 마십시오.